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초중고 냉정한 판단이 있을 때 입시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중고를 보내면서 아이를 어쨌든 이 입시에 성공을 시키려고 이 1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근데 입시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입시를 그르치는 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입시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서 내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냉정한 판단만 잘 내려도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의 그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잡아지지 않고 쌓이면 그러면 그게 이제 입시에서 큰 데미지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입시가 끝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그 입시를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또 하시고 다시 도전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꾸 이런 걸 외부에서 찾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냉정한 판단이 되지 않았을 때 왜 입시에서 실패를 하는지, 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를 실패하는 이유를 대치 강남 치열한 학교에서 찾는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자, 이 시기에 물론 그 입시 결과에 따라서 속상하고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냉정한 판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한 우리 아이, 열심히 한 우리 아들, 열심히 한 우리 딸 강남에서 대치에서 반포 서초에서 치열하게 내신 준비하느라고 대학을 잘 가지 못했다. 너무 탈대치 탈강남하지 않은 거 미안하다. 주변에 보니까 지방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친구도 우리 딸보다, 우리 아들보다,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갔다. 우리 아이보다 훨씬 못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보다 좋은 대학을 간 비강남, 비약군지, 서울 변두리, 지방, 경기도에 있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보다 실력이 낮다, 성적이 낮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부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학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 대학에서 그 변두리, 비강남, 그 다음에 지방 친구들이 강남, 대치 친구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데 단순히 내신이 조금 좋다고 이 학생들 뽑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의 큰 착각입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입시에는 물론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그 등급, 원점수, 표점, 그 다음에 과목 세트, 그 다음에 학교 활동, 전교생 등등이 나와요. 특히 이 표준 점수라는 게 굉장히 표준 편차, 요 표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등급이 좋고 단순히 이 학생이 그냥
강남, 대치 아이들보다 등급이 좋다고 해서 뽑지 않아요. 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학교가 강남 학교보다 표준 편차는 좀 떨어지지만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보다 좋은 대학을 간 그 지방 또는 비학군지 아이의 활동이나 면접이나 생기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현재 대학에 와서 자퇴하거나 아니면 휴학하거나 그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우리 아이보다 후진 학교이지만 등급이 좋다고 해서 뽑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학은요, 여러분, 단순히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가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은 수년간의 연구 자료를 걸쳐서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가 이 비학군지의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보다 특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그거는. 이 친구가 뭐 지방 비학군지지만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았지만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다른 데보다 표점이 낮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낮은 학교에서 실력이 좀 떨어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학교 생기부가 어떻게 됐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본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강남 대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남 대치에서 공부를 한 표준 편차가 높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보다, 그러니까 실력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걸 높다고 해서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다 비슷해서 내신 등급이 낮지만 이 친구가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좋고 잘 나와서 그래서 실력이 있다고 판단한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뽑은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쟤 모의고사 성적이 저렇게 낮은데 지방 비학군지에서 우리 애보다 내신이 좋다고 해서 합격을 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재수, 삼수, N수를 해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성적이 안 올라요. 우리 아이가 왜 아무리 치열한 대치동 학교라고 하더라도 왜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왜 내신을 더 잘 받지 못했는지, 왜 실제로 수능에서 평소 나오던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점수보다 낮게 나왔는지 그 원인에 집중을 해야지, 어? 내가 탈대치를 안 한 게 너무나 후회된다. 지방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 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택도 없이 낮은 애가 좋은 내신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에 집중이 되면, 그러면 절대 그 아이가 단순히 우리 아이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낮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면, 그러면 절대 재수하고 삼수해도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그 아이가 비학군지 아이보다 대학을 잘 못 갔을까?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한다는 게 정말 열심히 한 건가? 우리 아이 모의고사나 사설 성적이 내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진짜 그 점수가 맞는지, 단순히 그냥 학원에서 만들어져서 그냥 우연치 않게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잘 나온 건 아닌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수, N수가 잘 성공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중고등학교 시절 예비 중3과 예비 고3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시간이 눈에 보인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는 그 시기가 예비 중3, 요거 예비 중3이 아니에요. 예비 고1.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예비 고1 시기와 예비 고3 시기에 가장 많은 돈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돈도 많이 들여요. 예비 중3 아니고 예비 고1과 예비 고3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가장 안 나오는 시기가 예비 고1과 예비 고3 시기입니다. 무작정 많이 하고 무작정 돈을 많이 쓰고 무작정 이것저것 하는데 3월에 학기가 시작해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엔 원래 잘하던 친구만 잘하고 역전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계획은 세웠는데 완성도는 떨어지고 학원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비 고1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예비 고1 친구들한테 뭐 지금 아직 학교나 교과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요 친구들한테 이제 1월 말에 학교 배정 받고 그래서 학교 배정 받고 가서 교과서 받고 이제 하면은 입학하기 전까지 2월에 뭐 하냐? 어? 통과, 통사 교과서 받아서 계속 다독해라. 다독해라. 그 다음에 뭐 다 알 수도 있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국어 교과서도 다독해라. 영어 교과서도 그냥 다독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키는 친구 거의 없어요. 자, 어떨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더 올라가고 싶을수록 더 잘하고 싶을수록 애초 당시 중학교 때부터 지필 다 맞고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선행으로만 물든 친구들, 학원으로만 물든 친구들은 요거 정말 중요한데 그런 친구들한테 목이 터져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키는 친구 없어요. 왜 미적분 투 심화를 지금 하는 거에 한 번 배웠으면 됐지. 어? 왜 미적분투 심화를 지금 못해서 난리냐고요. 그런다고 공수일, 공수위 내신 1등급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금 국어나 영어가 100% 완벽하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지금 미적분투 심화를 못해가지고 난리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비 고3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비 고3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너무 학원을 많이 가지 말고 홍공 시간을 늘리는데 이 홍공 시간에 제발 수능 특강 전 과목 외울 정도로 풀어라. 그런데 그냥 다 시대인재 가가지고 그냥 뭐 사설 풀고 앉아있고 그래요. 이해도 안 가는 사설 거기에 앉아가지고 왜 풀고 그 수업 왜 듣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수업 들을 수 있을 만큼 이해가 가는 친구들, 그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1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는 이 수능 특강 외울 정도로 풀어야 돼. 그 사설 풀고 싶으면 그 사설 그냥 교재 사가지고 풀어요. 그럼 그 선생의 풀이를 보고 싶다. 오르비 같은 데 보면 그 선생 풀이 다 나와 있어요.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3월이 되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친구만 계속 잘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그 기본기, 내가 이 심화를 할 수 있는 이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잘하던 친구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그래요. 막 러닝을 열심히 할 때는 아무리 오래 뛰어도 상관이 없는데 운동하기 갑자기 싫어져서 안 하다가 다시 뛰려면 원래 뛰는 대로 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나야 원래 다시 뛸 수 있던 대로 뛰게끔 몸이 바뀐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그전에 열심히 했고 실력이 있었던 친구라도 지금 현재 성적이 안 나오고 그전에 헛공부를 해서 성적이 떨어졌으면 교과서부터 다시 읽고 수능 특강부터 다시 풀면서 기본기를 채워야 되는데 무작정 사설만 풀고 있어요. 무작정 1타 강사 수업만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비 고3 때 이 중요한 1월, 2월을 날리고 3월에 들어갔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수능 준비하다가
여름방학 정도 됐을 때 벌써부터 "나는 재수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많은데 너무나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을 거의 100% 부모님이 똑같이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막 서버가 터지고 막 수강을 못 했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제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함과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12 년을 통틀어서 자 고2 때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해요. 고2 때. 정시파들은 이 고2에 치열함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저희 학원은 작은 학원이지만 중3 때 이제 학원을 다니면 고3 수능 직전까지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다니는 친구들이 한 3-4명 정도 있어요. 고3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아무리 적어도 2 명, 많으면 한 4명 정도 있는 그런 학원이니까 이 친구들을 계속 봐온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든 우리가 항상 보면 고2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가 고2예요. 왜? 고2 때 내신 선택 과목도 제일 많고 과목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고2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고3 때 여러분 고2 때만큼 공부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아이들 고3 때 공부 많이 한다 그러는데 고3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정시 파이터들은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지나면 내신 던지잖아요. 그럼 그 내신 던지는 아이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수능 과목에 많이 들어가 있는 과목이 있는 고2 때 이 고2 때 치열하게 내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고3이 돼도 고2 때만큼 치열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3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집중력이 많이 낮고 고3 때 공부 많이 안 해요. 고2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도 수시를 챙기는 친구들이죠. 이 수시 챙기는 친구들이 고3 1학기 내신까지 챙기겠죠. 그리고 이제 1학기 내신이 끝났어요. 그럼 수능 준비 이빠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고3 1학기가 지나면 수능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능 과목은 넓고 내신은 한 달 한 달씩 쪼개서 공부했는데 수능은 그런 게 아니니까 벌써 공부 원동력이 떨어져서 고2 때, 고3 1학기 때만큼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막 "너 내신할 때보다 열심히 안 한다." 그럼 저도 아는데 그게 생각보다 "내가 이거 해 보니까 이거 재수하는 거 쉽지 않겠다 선생님. 왜 내신 때만큼 한 달 한 달 쪼개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 친구 전교 1-2등 하는 친구, 전국권에 있는 친구,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 수능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친구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걔네들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고2 때 그렇게 치열함이 없었던 애들이 어떻게 고3 때 그렇게 공부하고 고3 때도 그렇게 날렸던 애들이 재수, 삼수, N수 했을 때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이는 모를 수 있어요. 아이는 생각이 짧으니까. 아직 어리석으니까. 그럼 부모님이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여기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성공률이 낮은 거고 그 낮은 성공률 부모님이 동조해 가지고 낮은 그 성공률에 '아 우리 애가 대치해서 그 치열한 학교에 있어서 못했다. 지방에 있는 애는 우리 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데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데 수능이 안 나오는지 알아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사설 같은 경우는 자기 복제가 심해요. 대치동 강남에서 좋은 학원 계속 학원 다녔던 친구들은 이 자기 복제 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요. 그냥 문제 맞히고 답 보는 그런 스타일을 알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냥 끄적끄적거리다가 답 잘 찍어요. 그래서 점수 높은 친구들이 많아요.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의고사도 생각보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자기 복제가 심해요. 자, 공부를 더 잘하려면 자기 복제가 심한 문제를 풀어도 내가 어디까지가 연결이 됐고 어디까지가 연결이 안 됐다. 이 문제
전에 풀어봐서 풀 수 있었는데 내가 혹시라도 또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내가 90%까지 완성했지만 10%를 완성하지 못해서 점수가 맞추긴 했지만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것까지 다 오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수 있어. 그럼 부모님이 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1타 강사 수업이나 듣고 있으니 1타 강사가 가서 첨삭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수능이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자, 오늘은요,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했지만, 초중고 냉정한 판단이 있을 때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요, 이제 뭐 유튜브나 TV 같은 걸 보는데 저는 뭐 쇼프로나 그런 거는 잘 좋아하지 않고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사, 뉴스 뭐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남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치에 관련된 뭐 라디오라든지 요즘 다 보이는 라디오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봐요. 되도록이면 중립된 프로그램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가끔 보면 그리고 댓글을 읽으면 재밌으니까 댓글을 보면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너무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댓글창들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생각을 들어보면 '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치우친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아 이거 너무 치우쳤다. 아 이거 정말 아니다.' 싶지만 한 두 편 세 편만 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동조되게 돼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똑같아요. 저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고 중심 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선행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 선행에 대해서 조장하는 거를 보잖아요. 내가 심화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 심화에 대해서 조장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빠져듭니다. 종교와 같아요, 여러분. 냉정함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인스타 같은 거 보다가 어떤 뭐 수학을 뭐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수학 그냥 우연히 가다가 제가 이제 교육 관련된 게 이제 뜨니까 뭐 수학 원장님인가 봐요. 어떤 학생이 그 이제 다른 학원에 있다가 내신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자기 학원에 와서 "전에 학원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RPM이랑 프린트만 풀었다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이나 어머니가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학원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댓글에 "어떻게 애 RPM만 풀리고 시험을 보게끔 하냐." 막 그런 비난의 댓글들 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달렸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이렇게 편협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 학생의 수준이 어떻게 되고 그 학생의 실력과 그 학생의 능력이 그 학생의 열심도가 뭐였는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잖아요. 그 학생 실제로 RPM도 못 푸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럼 RPM도 못 푸는 학생한테 블랙라벨 풀리고 1 등급 풀리고 그다음에 자이스토리 풀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4 점짜리 모의고사 4 점짜리만 모아서 풀릴 수 없잖아요. 그 학교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렇게 편협하게 몰아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심 잡는 게 어렵습니다. 중심 잡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을 때 우리 아이의 그 입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고요. 주변에 반포에 계신 분들 있으면 꼭 저희 더오름 수학학원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포에 있는 더오름 수학학원 원장 이승준 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